안녕하세요. 단 드로잉입니다. 장마에 별일 없이 잘 지내고 계시죠? 더위에 음식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림의 장소는 하남인데 그곳에 카페를 찾아가다가 만난 소박한 풍경입니다. 그려가면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그림의 특징과 그리고 오늘 그림 그리실 때 필요한 방법과 그리고 수채 드로잉 하실 때 나무 스케치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로 사용하는 물감의 혼색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처럼 펜 스케치하고 수채 드로잉 하실 경우에 일부러 번지는 효과를 내시는 경우 아니시라면 유성펜인지 확인하시고 하세요. 모르고 수성펜 사용하시게 되면 물이 묻으면 완전히 번지거든요. 하시기 전에 확인 꼭 하셔서 당황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제가 갖고 온 사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는 생소한 사진이실 텐데요. 그래서 그리실 때는 무조건 그리시기보다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잠깐 감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상하셨다면 분명히 어떤 느낌의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마음이 어렴풋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야 같은 사진을 그려도 다른 느낌의 여러분만의 그림이 탄생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 드리게 되니 잘 들어주세요. 사진 감상 잠깐 하고 나서 하얀 종이에 그리기 시작하실 때 이 그림의 경우는 이렇게 면분할을 해보세요. 하늘의 넓은 공간, 집 두께, 그리고 앞도로의 크기 이렇게 크게 화면 분할을 하여 줍니다. 오른쪽으로 오면서 나의 앞으로 오는 원근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요. 눈으로만 하셔도 되고 연필로 간단 미스케치 하셔도 됩니다. 보통 그리실 때 땅 위에 있는 물체들만 신경을 쓰시지 하늘의 크기, 땅의 크기는 구도에 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집을 화면 가득 꽉 차게 그리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시면 뭔가 2% 정도가 아니라 50%가 부족한 그림이 됩니다. 아무리 집이나 물체를 잘 그리셔도 멋이나 아름다움을 느끼기에는 좀 그렇게 되거든요. 하늘, 땅의 넓이도 전체 구도의 한 부분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사진에서는 이 점 꼭 기억하실 점이니까 잊지 마세요. 이것만 잘 활용하셔도 전보다 훨씬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게 되실 거예요. 가느다란 갈색 펜으로 펜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채 드로잉 할 때 펜으로 하는 나무 그리기는 매우 간단하게 그려 넣어 주세요. 나무 잎사귀 무성한 부분을 펜 드로잉 하듯이 해주시면 수채 드로잉 할 때 좀 무겁게 느껴지게 됩니다. 밝게 빛받는 부분에 외곽선을 뚜렷하게 하시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조금 있다가 지붕 위로 뻗은 키 큰 나무와 아래에 있는 풀을 그릴 때 펜 드로잉으로만 완성할 때 하는 터치와 무엇이 다른지 자세히 봐주셔야 합니다. 일반 펜 스케치보다 훨씬 가볍게 그리거든요. 지금까지 오늘 그림에서 펜 스케치 할 때 알아야 할 그러면서 모든 그림에서 꼭 알아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반 스케치 할 때 땅 위의 물체만 그림의 소재가 아니라 하늘의 넓이, 땅의 넓이도 그림의 구도에 넣으셔야 한다는 것과 수채 드로잉에서 나무 스케치와 펜 드로잉에서 나무 스케치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채 드로잉에서 알아야 할 것은
조금 있다가 수채화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요즘 여름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에어컨의 냉랭함에 빠져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죠. 시간의 흐름도 있고 무언가에 빠져서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어떤 때는 격한 감동이 꿈틀거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세상에 나 혼자 곳곳이 서서 광활한 벌판에서 바람을 맞고 있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만족감이나 상실감과는 상관없는 상태가 됩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라는 것은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 같습니다. 모두 긍정하니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지옥 같은 삶은 벗어날 수도 없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족쇄인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은 찐한 긍정입니다. 우리는 강해지려고 이를 악물고 무엇이든지 해내려고 합니다. 강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약한 부분이 적나라해지고 현명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어리석음과 만나게 되더군요. 약해지기 어때요? 약해지기, 삶을 묵직하게 바라보지 말고 가볍게 보기, 스스로를 고고하다고 여기지 말고 낮추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자신을 규정짓지 말고 실험적인 개인이 되기. 요즘 짜라투스트라를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설득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을 때 그만큼 나의 이야기를 공감해 줄 누군가가 간절했을 때 그를 처음 만났었어요. 떠오르는 생각들을 놓치기 싫어서 수시로 메모했던 많은 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쓴 글과 닮은 생각을 누군가가 한다는 것은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런 글을 요즘 다시 만나고 있어요. 아마도 한두 문장이 같았을까요? 그때 알지 못했던 그에 대해 훨씬 많이 알아가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보고 싶은 삶을 살고 다시 살고자 원할 수 있도록 살며 이것만이 과제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하다 보니 수채화 시작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물감은 홀베인입니다. 그래서 같은 물감이 아니면 이름도 다르고 색도 다릅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색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섞은 색과 충분히 다르실 수 있어요. 영상에서 보이는 색이 실제 색과 거의 같기 때문에 갖고 계신 물감으로 비슷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또는 다른 색으로 칠하고 싶은 곳은 다른 느낌으로 나만의 느낌을 만들어 가세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올려드리는 세 개의 알림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색을 적어 올려드려도 여러분과 저의 색이 같을 수 없습니다. 일단 두 가지 색을 섞어도 그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종이 위에서 색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색은 팔레트에서만 섞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먼저 칠한 물감이 마르기 전에 나중에 색을 또 칠한다면 당연히 색이 섞이겠죠. 종이 위에서 섞이는 것이야말로 같기란 불가능합니다. 종이 위에서 섞이는 것이야말로
수채화의 멋이고 재미입니다. 많은 경험으로 물 조절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니 같은 색이 아니라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자신의 색을 만들어 가세요. 제가 드리는 색의 힌트는 힌트일 뿐입니다. 항아리를 에메랄드 그린색을 칠해서 밝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다른 그린색도 많은데 이 색으로 칠해 보았는데 괜찮네요.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항아리와 앞에 띄엄띄엄 되어 있는 두 개의 화분에 색을 줘서 발랄하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나무 그리기는 지난 영상 나무와 자전거 있는 주택가 풍경에서 자세한 설명 드렸었어요. 그 영상을 함께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으니 이어서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 위에 링크 올려드렸고 설명란에도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갈필 효과로 벽면의 거친 느낌을 표현해 줍니다. 갈필 효과란 붓에 물기를 적게 하여서 옆으로 눕혀서 그어주면 됩니다. 꼭 옆으로만 누워서 긁지 않고 붓을 세워서 하셔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옆으로 누워서 붓의 옆면을 이용해서 그어 주었습니다. 오늘 수채 드로잉에서 드렸던 내용은 색을 만드는 것은 팔레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갈필 효과를 내어서 거친 벽면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과 액센트 색을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산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간 지붕과 보색 느낌의 파란 항아리, 파란 화분이 오늘 그림에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한 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 그림 어떠셨나요? 하루에 한 장씩 저의 그림을 꾸준히 그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늘 그리신 그림을 말씀해 주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구독자분을 뵈면서 저도 반성을 하게 되네요. 우리 모두 잘 그리는 그날까지 함께 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좋은 날들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